안녕하세요. 오늘은 첫 직장이 중소기업일 때 장단점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다음 스텝을 가기 위한 전략적 방법에 대해서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장점입니다. 중소기업 선택의 가장 큰 장점은 취업이 쉽다는 것입니다. 경쟁률이 대기업 대비 낮기 때문에 보다 쉽게 취업이 가능한 장점이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대기업 취업을 위해서 취준기간이 길어지는 것은 리스크가 있을 뿐 아니라 대기업 입장에서도 장점으로 어필이 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한 중소기업에 입사하여 우선적으로 경력을 쌓을 수 있기 때문에 장점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다양한 업무 경험이 가능한 점입니다. 회사의 업무의 전체적인 프로세스는 대기업이나 중소기업이나 동일한데 중소기업의 경우 모든 담당자가 배정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개인이 업무의 시작과 끝까지 담당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를 통해 업무 프로세스의 A to G를 경험할 기회가 많아지고 추 이직 시에 다양한 포지션으로 이직이 가능합니다. 셋째는 승진이 빠른 점입니다. 신입사원으로 대기업을 시작한 사람보다 중소기업으로 시작하는 분이 직급이 빠르게 올라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양한 이유가 있겠지만 대기업의 승진 프로세스보다 중소기업의 승진 절차가 간소하고 개인 성과 기반으로 빠르게 승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마지막으로 개인적인 아이디어 어필이 쉬운 편입니다. 회사를 다니다 보면 업무를 효율적으로 변경한다거나 새로운 아이디어를 적용하고 싶은 경우가 발생하는데 중소기업의 경우 본인의 아이디어를 본인의 업무에 적용하기가 쉬운 편입니다. 이 밖에도 다양한 장점들이 있겠지만 크게 4가지 정도의 장점이 중소기업 입사의 대표라고 보고 있습니다. 다음은 단점입니다. 중소기업의 최대 단점은 역시 급여와 복지 수준이 대기업 대비 낮은 수준이라는 것입니다. 통계청 발표에 따르면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소득 차이가 상당한 부분을 알 수 있습니다. 급여뿐 아니라 복지 역시도 대기업 대비 혜택이 부족한 부분이 많습니다. 다음은 업무관리 체계의 부실입니다. 앞서 장점으로 언급했지만 회사의 업무 진행 절차라는 것이 대동소이합니다. 다만 중소기업의 경우 각 업무 프로세스별 담당자가 없는 경우가 많고 표준화된 업무 절차가 정의되어 있지 않아 업무를 익히고 진행하는 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인력 부족 문제입니다. 인력 부족 문제는 2가지로 나눠볼 수 있는데 첫째는 사람 자체가 부족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대기업 위주로 입사를 원하고 있기 때문에 중소기업은 항상 인력난에 시달리고 있죠. 둘째는 인원의 역량 부족 문제입니다. 객관적으로 입사하는 사람들의 스펙이 대기업 대비 낮다 보니 사업 진행, 관리 등의 업무를 진행할 역량을 가진 인력이 부족한 문제가 있습니다. 단점으로 선정한 3가지 이외에도 다양한 단점들이 있겠지만 3가지 정도로 압축했습니다. 자, 제 중소기업에 계속 다닐 것이 아니라면 전략을 세워야겠죠. 제가 생각하는 목표 전략은 아래와 같습니다. 첫째, 내가 입사하고자 하는 대기업의 경력직 공고문을 지속적으로 살펴봐야 합니다. 지금 보시는 화면은 SK의 경력직 채용 공고, 채용 사이트인데요. SK 같은 경우는 지원하고 싶은 다양한 회사들을 한 번에 모아서 채용 정보를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만일 SK 에코플랜트에 내가 지원을 하고 싶으면 에코플랜트의 필수 확인 정보, 그리고 주요 담당 업무가 무언지, 필요한 자격 요건이 무언지를 한눈에 확인을 할 수 있고요. 그 밖에 영역 과정들, 그리고 기타 사항들도 한 번에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삼성 역시 전체적인 채용 공고를 채용 관리 사이트에서 직접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이 각 회사마다 어떤 시기에 담당자를 뽑고 있는지, 어느 기간에 뽑는지를 매번 업데이트를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저희가 확인해야 되는 부분들이 꽤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가 삼성 엔지니어링에 특정 경력으로 지원을 하고 싶다면 기존의 이 회사에서 어떤 업무 내용의 지원 자격들을 원하는지를 쭉 살펴보는 겁니다. 해당 내용들을 지속적으로 살펴보는 건 굉장히 이직에 유리합니다. 계속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선 첫 번째 목표의 연속된 내용입니다. 각 공고문에 해당 업무들을 잘 살펴보시고 현재 업무와 유사성이 있는지를 확인하면서 자신의 업무 역량을 늘려가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대기업 인맥 쌓기입니다. 중소기업의 경우 대기업의 외주사, 협력사로 일할 기획들이 많은데 이때 대기업 담당자들과 인맥을 잘 쌓는 것이 추후 이직에 유리합니다. 대기업에서 특정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다는 말은 앞으로 해당 업무를 진행할 계획이라는 뜻이고 업무를 진행할 사람이 필요하단 말입니다. 물론 내부적 인원으로 해결할 수도 있지만 새로운 인력을 보충하는, 추가하고 뽑아서 진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 경력직 공고가 뜨기 전 정보를 우선적으로 취득할 수도 있고 담당자를 통해서 나와 맞는 역량을 가진 사람을 뽑도록 조절할 수도 있습니다.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첫 직장이 중소기업이라는 주제를 적긴 했지만 가능하다면 시작은 대기업으로, 대기업에서 신입사원으로 시작하는 것이 굉장히 좋습니다. 이 부분은 대기업 편에서 다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중소기업 입사를 해서 경력을 쌓는 부분입니다. 대기업 신입을 노리면서 경력이 단절되는 경우보다 중소기업에 입사해서 경력을 쌓고 경력직으로 이직하는 게 훨씬 유리합니다. 대기업은 신입으로 입사하는 것보다 경력직으로 입사하는 편이 경쟁률도 낮고 직무 적합성 위주로 뽑기 때문에 훨씬 입사가 쉽습니다. 마지막으로 연봉 차이 부분인데 인생을 좀 길게 생각을 해보면 초반의 연봉 차이는 장기적으로 충분히 메꿀 기회가 많습니다. 물론 당장의 월급 차이가 크기 때문에 상대적 박탈감이 생길 수 있지만 회사 1, 2년 다닐 거 아니라면 생각보다 큰 문제 되지 않습니다. 이상으로 중소기업 입사에 대한 내용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